안녕하세요, 용인양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리뷰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음향 제품 같은 경우는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제품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전파 인증이라든가 수입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좀 한꺼번에 몰아서 출시가 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자, 이번에 좀 눈에 띄는 신제품이 있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SL이란 회사에서 나온 SSL12라는 제품이에요. 사실 2020년경에 이 회사에서 보급형 인터페이스 라인업인 SSL2, SSL2 플러스를 발표를 해가지고 이 회사 제품치고는 저렴한 가격대에 보급형 제품으로 출시가 돼가지고 업계 관계자들을 좀 놀라게 했던 제품인데요. 그 후속작격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모양만 봐서는 단순히 SSL2 시리즈의 채널을 확장한 버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과연 기존에 발매되었던 제품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바로 한번 언박싱 먼저 보고시죠. 이번에 언박싱 해볼 제품은 SSL에서 출시된 신제품이죠. SSL12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실 SSL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소개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음향업계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제 리뷰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프로오디오 회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SL, 솔리드 스테이트 로직의 약자고요. 1969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온 음향 관련 회사죠. 흔히들 알고 계시는 니브와 함께 영국 음향업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원래는 예전에 있던 4000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현재는 이제 듀얼리티 시리즈까지 해서 자사의 대형 음향 콘솔 혹은 그 콘솔을 기반으로 한 하드웨어 제품군들을 주로 만들었다면 2020년도 경쯤에 SSL2, SSL2 플러스라는 보급형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출시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SSL12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SSL 오디오 인터페이스 제품군의 최신형 제품이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언박싱에 앞서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원래 이 제품을 새 제품으로 받아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이제 카메라 세팅을 좀 잘못하는 바람에 다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품을 한번 깠다가 다시 넣어놓은 상태예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제품을 봅시다. 자, 이렇게 박스가 있고요. 좀 특이한 게 역시나 이제 USB형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 보통 이 가격대의 제품들 혹은 더 비싼 제품들도 되게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현재는 24비트 192kHz 기반으로 보통 제조가 되는데, 이 제품 특이하게 또 32비트를 지원하는 제품이에요.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가격대는 굉장히 드문 일이라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럼 한번 까봅시다. 이걸 칼로 이제 자르는 게 영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어쨌든 있고, 자, 일단 간단한 퀵 스타트 가이드, 자, 그리고 USB 케이블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C2C 타입인데 여기 이제 A 타입 어댑터를 같이 동봉을 해준 그런 형태네요. 자, 그리고 제품을 보시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번에 발매되었던 SSL2 그리고 SSL2 플러스의 같은 패밀리 룩을 이루고 있고요. 그냥 보시면 저번에 발매되었던 제품의 채널을 확장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 보시면 여기에 채널 1, 2, 3, 4 해서 4개의 프리앰프가 콤보 잭으로 해서 달려 있고요. 보시면 여기 48V 라인 그리고 로우 컷 버튼이 있는데, 좀 특이하게도 이게 보통 토글 방식인데 이건 또 토글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누르면 다시 바로 올라오는 그런 방식이고, 자, SSL을 상징하는 SSL 스타일의 노브들, 개인 노브 있고, 자, 그리고
자, 레가시 4K 버튼이라고 하죠. 이건 또 토글 방식이네요. 네. 누르면 멈췄다가 다시 누르면 다시 올라오는 이 4K 버튼 같은 경우는 SSL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인 SSL 4000 시리즈라고 불리는 음향 콘솔이 있어요. 그 SSL 4000 시리즈의, 그러니까 4K라고 하죠. SSL 4K 시리즈의 영감을 받아서 그 4K 시리즈의 음색을 비슷하게나마 흉내를 내주는 그런 버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일전에 제가 리뷰하기도 했던 유니버셜 오디오의 볼트 시리즈에서 빈티지 버튼이라든가 혹은 포커스라이트 같은 스칼렛이나 클라렛에 들어가 있는 에어 버튼이라든가 그런 버튼들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모니터링 노브, 그리고 헤드폰 노브, 자, 그리고 컷, 알트, 토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컷 같은 경우는 뮤트 버튼이고요. 알트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스피커를 스위칭하는 그런 버튼. 그리고 토크는 이제 토크백이라고 해가지고 녹음할 때 필요한 기능인데, 보시면 여기에 토크백 마이크가 같이 내장이 되어 있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USB 연결을 확인하는 인디케이터. 전면에는 악기 연결에 쓰이는 인스트 1, 2, 그리고 여기 헤드폰 AB 이렇게 두 개가 달려있고, 스피커 두 조를 연결할 수 있는 4개의 밸런스드 라인 아웃풋, 그리고 미디 인아웃. 자, 그리고 여긴 A-라고 해가지고 44.1, 48kHz 같은 경우는 최대 8채널까지 연결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인풋, 그리고 USB, 그리고 이제 전원 온오프 버튼이 있네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보통 이 정도 인아웃풋의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력적인 부분 때문이라도 따로 전원 어댑터를 같이 연결을 하는 게 보통인데, 신기하게 또 이 제품은 순수하게 USB 버스 파워만 사용해서 연결을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전력이 부족하지 않을지. USB 버스 파워만으로 정상적으로 구동이 가능하다면 보통 USB 3.0이 5V 0.9A니까 4.5W인데 그 정도 전력만으로 이 정도 인아웃풋 구동이 가능하다면 그만큼 전력 관리 관련한 기술력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저도 아직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해본 건 아니라서 조금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리고 사실 이제 언박싱에서 다룰 내용은 아닌데, 인풋 스펙 같은 경우는 일전에 나왔던 SSL2 시리즈와 비교해서 크게 바뀐 점은 없어요. 다만 인풋이 보통 이런 데스크탑이라든가 USB 인터페이스에서는 잘 지원하지 않는 플러스 24dB의 출력까지 받을 수 있는 라인 인풋이라는 점, 그리고 이 아웃풋 같은 경우가 SSL2 시리즈와 비교해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일단 다이나믹 레인지가 120dB로 올랐고요. 아웃풋 같은 경우도 보통 이 가격대 혹은 더 비싼 제품들도, 데스크탑 제품들은 웬만하면 플러스 18dBu 정도가 한계인데, 버스 파워로 쓰는데도 플러스 24dBu까지 보장이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헤드폰 아웃풋 같은 경우도 플러스 18dBu,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죠. 웬만한 외장형 헤드폰 앰프 못지않은 수치예요. 사실 전에 나왔던 SSL2 그리고 SSL2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인풋이야 워낙에 SSL이 유명한 분야라서 그 당시에도 평이 좋았지만, 그 아웃풋 같은 경우는 사실 SSL의 이름값에 비하면 조금 모자란 게 아니냐, 이런 평들이 조금 있었어요. 아마 그런 평들을 참고해가지고 스펙적으로는 많은 개선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니들이 이게 부족하다고? 그럼 한번 우리 진짜 기술력 보여줄게 라는 느낌이에요. 물론 아직 저도 이제 테스트를 제대로 해본 게 아니라서 일단 언박싱만 한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SSL12 간단하게 언박싱을 해봤고요. 좀 더 자세한 성능 관련 테스트는 다음 챕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어떠셨나요? 언박싱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기존 제품에서 채널이 늘어난 것뿐만이 아니라는 점을 느끼실 수 있었을 텐데요. 무엇보다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DA단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오디오 인터페이스인 만큼 마이크 프리앰프 샘플을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일단 한번 준비된 마이크 프리앰프 샘플을 들어보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리앰프 그대로의 사운드와 그리고 4K 버튼을 눌렀을 때 사운드 두 가지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 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흡풋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 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흡풋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맘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리.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맘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리. SSL12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드라이버 설치 먼저 해야겠죠. 자, SSL 홈페이지로 가셔가지고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설치해 봅시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설치까지 완전히 마치고 나면 이렇게 SSL 360도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360이라고 하는 SSL 자체 프로그램이 아시오 WDM 드라이버와 함께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 SSL12 장치도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뭐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믹서 창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마이크, 토크백 마이크로 제 목소리가 지금 들어가는 게 믹서 창이 확인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이 뭐 아날로그 믹서나 혹은 뭐 기존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좀 사용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적응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사실 전작이었던 SSL2, SSL2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런 오디오 인터페이스 믹서가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USB 컨트롤 패널, WDM, 아시오 드라이버만 제공이 됐기 때문에 뭐 여기서 버퍼 사이즈라든가 샘플레이트, 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인풋이 있기 때문에 클락 소스도 변경할 수 있긴 한데 뭐 이런 간단한 형태의 변경만 가능했고요. 거의 대부분 음악 작업을 위해서만 쓸 수가 있었죠. 하지만 SSL12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믹서 창을 제공을 하고 자, 이런 WDM 장치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재생 탭도 그렇고 자, 이런 식으로 스테레오 채널 해서 4개 그리고 이 녹음 탭 같은 경우도 각각 A- 스테레오로 나뉘어져 있죠. 네, 그리고 뭐 아날로그 채널도 이런 식으로 녹음이 있고 그리고 토크백 채널도 따로 있고 또 정말 놀랍게도 이런 루프백 채널이 또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뭐 OBS라든가 혹은 다른 여러가지 윈도우 관련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해서 다른 프로그램에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뷰 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 뭐 아날로그인 그리고 디지털인 네, 그리고 플레이백 리턴이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이걸 비활성화하면 컴퓨터의 소리도 네, 어떤 식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할 것인지 쉽게 선택을 하거나 세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억스 마스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믹서상에서도 샘플레이트나 클럭 소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루프백 소스를 여기서 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네. 헤드폰 A/B, 뭐 라인 3.4, 모니터 버스 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뭐 본인이 듣고 있는 소리를 바로 루프백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플레이백 1, 2 같은, 자 제가 여기에 보시면 모니터스 LR을 기본 장치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플레이백 1, 2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한번 틀어보면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되면서, 자 플레이백 쪽에 플레이백 1, 2를 루프백 소스로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자, 여기 재생되는 소리가 바로 녹음 탭에 루프백 탭으로 들어가는 걸 할 수 있죠. 이걸 활용해서 뭐 DAW로 만든 소리를 그대로 뭐 시청자들이나 혹은 뭐 프로그램으로 녹음을 할 수도 있고요. 루프백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제 OBS 같은 걸 예로 들면, 자 여기에 지금 설정에 오디오에 보시면, 자 여기 루프백 LR 잡아서 자 이 소리를 그대로 방송에 송출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물음표가 있죠. 한번 눌러보시고 주변에 뭐 버튼들 혹은 페이더들 이런데 한번 이렇게 커서를 올려보시면 해당하는 버튼들에 대한 기능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나 이게 무슨 기능이지? 이게 뭐지? 좀 헷갈리실 때 한 번씩 활용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톱니바퀴, 자, 이렇게 하면 SSL12 세팅스라는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헤드폰에 대한 출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헤드폰 A, B 해서 자, 여기 헤드폰 모드 해서 스탠다드, 하이 센시티비티, 그리고 하이 임피던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이 임피던스 모드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시게 되면 헤드폰의 출력이 최대 플러스 18dB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쓰시는 헤드폰이 250옴 이상의 혹은 200옴 이상의 뭐 HD 600 같은 뭐 그런 높은 임피던스를 갖고 있는 헤드폰이라면 이걸 활성화하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하이 임피던스 모드를 선택하기 전에 SSL12의 유저 가이드를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되어 있죠. 사실 제가 이 믹서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을 설명하기는 시간 관계상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유저 가이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라인 아웃풋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 제품이 또 특이한 게 이 라인 아웃풋 모드를 활성화하면 헤드폰의 A, B를 스피커에 연결하는 것처럼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인 아웃풋 모드를 활성화하면 헤드폰 같은 경우도 최대 플러스 24dB까지 출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자세한 내용은 유저 가이드를 꼭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SSL12 오디오 믹서와 그리고 WDM 드라이버 그리고 그 활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은 드디어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SSL12 몇 가지 장단점을 이야기해보며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니뭐니 해도 전작보다 개선된 DA 컨버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전작이었던 SSL2, SSL2 플러스 같은 경우는 SSL 최초의 보급형 인터페이스인 만큼 음향 관련 커뮤니티에서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급형 기준으로는 상당히 훌륭했던 마이크 프리앰프와 AD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DA단과 그 출력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웠다는 평이 많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개선되었다는 점을 첫 번째 장점으로 꼽아보겠습니다. 저도 테스트를 해보면서 실제 스펙적으로든 혹은 청음을 했을 때든 어느 쪽이든 실질적으로 많은 개선이 되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테스트를 하기 전에는 버스 파워라는 점 때문에 스펙 시트상에 플러스 24dB라는 고출력을 낼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었는데요. 곧 그 걱정이 기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크게 화려하거나 화사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매우 단단하고 정직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SSL이 갖고 있던 명성답게 여러모로 기준점이 될 만한 컨버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대를 생각해보면 전작인 SSL2 시리즈를 이미 들어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깜짝 놀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음 장점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SL 같은 경우는 몇백 혹은 몇천 그리고 억대 단위에 가까운 음향 장비를 만들어 파는 회사입니다. SSL의 음향 콘솔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정말 돈이 많은 스튜디오나 방송국 정도는 가야 볼 수 있는 물건들이었죠. 그런 회사가 보급형 인터페이스를 내놓았을 때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요. SSL2 시리즈 이후로 두 번째로 출시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이런 훌륭한 소프트웨어적인 완성도를 가졌다는 사실에 저 같은 경우 테스트를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SSL은 그 규모만큼이나 음향 업계에서도 상당히 오래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대의 제품들만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제게는 살짝 고리타분하다는 이미지 또한 있었죠. 그런데 이런 SSL12의 소프트웨어 믹서를 한번 보십시오. SSL보다 훨씬 트렌드하고 젊은 회사들을 가볍게 비웃는 듯한 소프트웨어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SSL보다 훨씬 이전부터 보급형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왔음에도 툭하면 윈도우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회사의 제품들이라던가 음악인들을 타겟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루프백 등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꺼리는 회사들조차 있는 와중에 여러가지 편의 기능으로 무장한 SSL의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리뷰를 위해 며칠 동안 사용해보며 이것저것 테스트해보았지만 딱히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만큼 안정적이기도 했고요. 또한 전면에 있는 헤드폰 아웃풋을 헤드폰의 임피던스에 맞춰 여러가지로 스위칭할 수 있는 점, 또 아웃풋이 부족할 경우 라인 아웃풋 모드를 통해서 헤드폰 아웃풋을 라인 아웃풋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은 이게 정말 오래된 아날로그 하드웨어 회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창의적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몇 가지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격대, 그리고 컨버터, 프리앰프, 그리고 브랜드 가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이 가격대에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물건이라서 단점을 선택하기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사실 단점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한 가지로는 인터페이스의 디지털 인풋이 보통 이런 체급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광 입력 단자가 달려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ADEC과 스피디프를 함께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SSL12 같은 경우는 스피디프가 아닌 ADEC 규격만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게이머 혹은 인터넷 방송인 같은 경우는 게임기라든가 혹은 게임용 컴퓨터에 사운드를 따로 컨버터라든가 옵티컬 아웃을 통해 스피디프 규격으로 인터페이스에 바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활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무조건 ADEC 규격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조금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별도의 실시간 DSP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SSL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회사로 굉장히 유명했지만 최근에는 자사의 하드웨어 제품들을 자체적으로 플러그인으로 복각을 하여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 기술력과 결합된 여러가지 DSP FX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따로 DSP 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상승이 된다거나 혹은 버스파워만으로는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2020년대에 들어와서도 실시간 녹음에 있어 DSP의 활용도는 여전히 좀 중요한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아쉬운 점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DSP가 들어가고 좀 더 비쌌다고 하더라도 이 제품을 구매했을 것 같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제품의 간단하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이 가격대 그리고 이 입출력을 가진 제품들이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보통 20-30만원대, 40-50만원대 미만의 입문형 제품들을 써오던 분들은 보통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적은 채널에 좀 더 하이엔드의 인터페이스를 선택을 하거나 혹은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좀 더 다채널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고려하기 마련인데요. 이 고민에 있어서 SSL12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SSL이 내놓은 해답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향업계의 큰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SSL이라는 회사가 디지털 시대 그리고 작은 규모의 스튜디오, 개인 작업자가 늘어나는 세태에 맞춰 아직도 스스로가 건재함을 과시하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사실 이 가격대에 이 기능, 이 스펙,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들을 탑재해서 나와버리면 기존의 다른 업체들은 뭐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든가 아니면 더 특화되고 더 대단한 제품을 만들어내야 할 테니까요.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저는 용인형이었고요.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